안녕하세요.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통상 이슈다의 진행자 조진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한숨 돌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글로벌 통상 현장은 여전히 뜨겁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놓치면 안 될 주요 통상 이슈들 알차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엔비디아의 AI 칩 H2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H20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었는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7월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전날 중국 공영방송 중국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H20의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H20이 하루빨리 출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H20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는 반도체 칩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좀 깊은데요. 2022년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자 엔비디아는 일부러 성능을 낮춘 칩을 따로 만들어서 중국에 공급해 왔는데 이게 바로 H20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트럼프 2기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H20의 수출까지 금지해버렸는데요. 이 여파로 엔비디아는 최대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다시 H20의 수출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젠슨 왕 엔비디아 CEO의 집요한 설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 한 곳인데요. 2021년 기준 중국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 점유율이 95%에 달했지만 수출 규제 시행 이후에 점유율이 뚝 떨어지면서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황 CEO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정부의 수출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며 비판해왔고 지난 7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H20 수출 재개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히토류 자석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미국도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H20 판매를 다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히토류 수출 재개에 대한 대가로 H20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되기는 했지만 중국과 기술 격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H20처럼 성능이 제한된 제품의 수출은 허용했으나 여전히 H100 그리고 H200, 블랙웰 같은 고성능 AI 칩은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러트닉 장관도 중국의 H100이나 블랙웰 같은 최고 성능의 제품은 팔지 않는다며 중국보다 앞선 제품을 사게 해서 미국 기술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당장 H20을 중국에 수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7월 19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H20 수출을 전면 금지했을 당시 엔비디아는 중국 고객사의 주문을 취소하고 파운드리 기업 TSMC에 예약해둔 생산 물량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H20 생산을 처음부터 다시 생산해야 하는데요. 젠슨 왕 CEO는 이 과정에서 최대 9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부의 반발도 있습니다. 존 물레나르 하원 의원은 최근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H20의 대중 수출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건데요. 이번 수출 허용 결정은 안보 우려보다 기업의 이해관계가 더 반영된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미국의 전략, 중국의 수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번 결정. 과연 H20 수출은 무탈하게 재개될 수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필심에 들어가는 흑연, 다들 익숙하시죠? 그런데 지금 이 흑연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 무역 갈등의 중심에 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배경 지금부터 차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7월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흑연에 9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기존에 부과된 관세까지 더하면 중국산 흑연에 부과될 관세율이 약 16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흑연 기업에 각종 보조금을 제공해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덤핑 가격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했죠. 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왜곡되고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주장입니다. 미국이 흑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흑연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음극재 대부분이 흑연으로 만들어지는데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00kg의 흑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죠. 배터리의 수명이나 충전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흑연이 가장 좋은 소재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생명줄은 흑연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배경이죠. 문제는 중국이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S&P 글로벌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흑연의 42%도 중국산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왜곡된다고 판단하니까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미국은 장기적으로 흑연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모잠비크,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자국 내 광물 기업까지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다른 나라에서 흑연을 확보하고 싶어도 생산 규모나 정제 기술 면에서 중국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새로운 흑연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길게는 7년이 걸리고 비용도 최대 15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죠. 여기에 이번 반덤핑 관세가 최종 확정되면 전기차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죠.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표 직후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했고 필요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관세 결정은 오는 12월 5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미국은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맹국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한 광물이 아닌 전략 무기가 된 흑연, 미국과 중국의 다음 수는 무엇일지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소버린 AI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AI를 말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소버린 AI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막대한 국가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중국만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7월 1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국의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입니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전기차나 태양광 산업을 키울 때 사용했던 국가 주도의 지원 전략을 AI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반도체 칩 설계부터 제조, 데이터 센터, 에너지 공급까지 AI 산업 가치 사슬 전반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그 규모가 실감이 나실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반도체 육성 기금에만 무려 1,000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올해 4월에는 신생 AI 스타트업들을 위해 8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도 상당한데요. 가령 중국 AI 스타트업 딥프린시플은 항저우로 이주하자마자 25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칩 개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로 소개해드렸던 엔비디아의 H20 수출이 재개되긴 했지만 화웨이 등 많은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도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미국의 수출 규제 등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죠. 마지막 전략은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유명 맛집이 요리 레시피를 통째로 공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대표 사례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입니다. 딥시크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다른 기업과 개인이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장 많은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관련 생태계를 빠르게 키우겠다는 목적이죠.
중국 정부는 오픈소스를 디지털 외교의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는 딥시크 기반의 AI 모델을 개발 중이고 인도 정부도 자국 서버의 딥시크 연결을 허용했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등 비교적 AI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중국산 AI 모델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올해 2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오픈소스를 통해 각국이 AI 혜택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이런 AI 육성 전략이 무조건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내 스타트업 사이에서 치열한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낮은 단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정부가 산업 전략을 주도하는 만큼 빠르게 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막대한 자금 지원, 자체 반도체 개발, 오픈소스라는 삼각 전략으로 자신들만의 AI 생태계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전략이 중국을 AI 강대국으로 이끄는 승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핫한 글로벌 통상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진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